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이 표는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광수 씨의 배우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세상에 수많은 광수님들이 저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닌가? 안 했을려나? 저것도 좋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근데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광수님이 이번 나는 솔로에서 보여준 그 모습은 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서툴었던 시절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서툴었던 시점을 딱 스냅샷으로 찍어서 배우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방법이지. 그러면 광수님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고정돼서 살아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나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런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갭이 굉장히 다 다르지만, 나에게도 광수님 같은 서툰 모습이 있었고 누군가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안 한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겠지. 그리고 근데 광수님은 정말로 전 국민 앞에서 그 첫 연애의 시도를 그렇게 이제 강렬하게 했으니까 완전히 그 센 주사를 맞았죠. 발전과 흑화를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 할 텐데,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아갈 때도 어떤 지식을 알아가다 보면 세상이 굉장히 암울해. 근데 그걸 계속 또 알아가다 보면 이게 또 세상의 한 모습이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이런 자연이나 생태계를 알게 되면 진짜 가혹하잖아.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인간이 죽어? 우리 엄마 아빠 죽는 거야? 하지만 또 알고 보면 또 그게 또 세상의 이치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열심히 사는 거고, 이제 그렇잖아요. 어쨌건 흑화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발전을 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 지금 들려드릴 얘기는 우리 안의 광수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특히나 저 마지막에 마무리 졌던 주도권을 주지 말 것이거든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서툰 상황이고 내가 어떤 인정 욕구가 강한 상태라면 주도권을 안 갖는 게 좋아.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가족들이 불편해. 예를 들어서 가족 입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냐? 당연히 아니지. 고정된 세계관이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꿔나가는 사람은 발전적 세계관이지. 내 마인드셋 자체가 성장하는 마인드셋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이제는 내가 광수라면입니다. 내가 광수라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여기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크게 네 가지예요. 일단 나의 약점을 이해해야겠지. 그게 곧 심리 규칙이 돼요. 내가 약점을 이해해야 내 마음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타인의 사고에 대한 것, 타인이 어떤 생각하는지, 그리고 약점, 보완할 수 있는 약점, 그리고 마지막엔 행동 규칙,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 그리고 연애에 서툰 사람들, 그리고 어떤 조급함, 이거는 꼭 남녀를 떠나서 어떤 서툰 것 때문에 실수하는 것들, 또 자면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나의 약점을 이해하려면 실은 이것도 세 가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이거는 지금 이 앞에서 봤던 심리 상태 이해부터 출발했어요. 인정 욕구가 강하다, 현실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 이거 세 가지거든요. 그럼 인정 욕구라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광수라는 한 인간의 특성이냐? 아니지. 인정 욕구는 모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아기 때 인정 못 받으면 굶어 죽어. 그게 내가 인정을 받고 나를 돌아봐주는, 애착을 형성하는 감정적 그런 스트로크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생존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예요. 생존, 그게 어떤 정서적 성장이, 그러니까 인정을 받음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게 신체적 성장하고도 연관된다는 연구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밀접하지.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이야. 인정 욕구가 넘쳐나는 건.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평생 달고 사냐? 그건 아니지. 이제 서서히 그걸 내려놓고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내가 그런 욕구를 버려야겠죠. 뭐 인정 욕구를 버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저런 인정 욕구를 버리지 못하면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꾸 고통스러워. 상처를 준 것 같아. 광수님을 떠나서 나를 사랑해줘 라고 이 사람한테 자꾸 사랑을 확인하는 행위도 실은 저거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나 뭔가 인정받고 싶거나, 이거는 뭐 청소년기나 성인이 돼서도 분명히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다면
조금 유아기적인 행동 패턴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인지하고 버려야 돼. 그러면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게 그럼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니야. 나이가 가지는 인정 욕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돼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좋은 부분을 내가 잘 남기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을 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정을 해주지 않는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실은 이 연결고리만 끊어도 실은 인정 욕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으면 좋지. 하지만 인정을 해주지 않는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는 건 아니야. 혹은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게 자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한번 다시 떠올리면 저런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부심은 있거든. 근데 잊고 사는 거지. 그러면 자부심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 가지에서 나오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 거에서부터 나와요. 결과를 성공했고 내가 비겁한 행동 아니면 타인을 어떤 악인으로 규정해서 욕하는 행동 그런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봐서 나를 비난하겠지만 내가 1인칭이기 때문에 나는 옳다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것들은 실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수치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기가 힘들어. 근데 내가 어떤 결과가 좋았어도 과정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자부심도 느끼는 거야. 나는 수치스러운 일을 내가 고통스러웠지만 그거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 자부심이 된단 말이죠. 그게 결국 또 성장하는 마인드셋이 되고. 근데 사람들은 수치심이 고통스러워. 좋은 결과에 집중하게 되지. 그럼 수치심을 자꾸 외면해. 느끼지 않으려고 그래. 그럼 자연스럽게 자부심도 못 얻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어떤 성공 결과 이쪽에만 목을 매달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경험인데 이거는 그 현실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경험과 내가 좋아하는 그런 취향 속의 세계를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나의 사고 필터, 내가 세상을 보는 그런 필터들이 좀 연극적이진 않은가?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조금 내 세계에 좀 갇혀 있는 건 아닐까? 그게 나의 사고 체계가, 나의 사고 필터가 좀 뭐 연극적인가? 내가 좋아하는 이거 안에 너무 갇혀 있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이런 커뮤니티를 너무 많이 하면 그 안에서 쓰는 용어를 막 현실 세계에서 쓰잖아. 근데 그거를 계속 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들으면 좀 어색하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좀 다양한 세계관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내가 접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인정 욕구를 버리면 좀 타인의 생각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생각에 좀 더 집중하게 될 테니까. 저거는 좀 물론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경험보다는 내 경험이 좀 좁은 세상의 일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도 좀 취향 자체가 마이너하다 보니까 좀 저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 면이 있죠. 나의 이 사고 체계가 보편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 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마이너한 세계관에 맞게 이제 그거를 이제 즐기는 거고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보편적인 기준에서 이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하려면 또 그 사람의 생각에서 이 사람의 세계관을 잘 듣고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상담을 해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 중심적 사고는 이게 단점은 아니야. 단점은 아니고 그냥 이거는 하나의 성향일 뿐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약점이 될 수 있죠.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이거 하려는 일의 이점과 목표를 정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판단이 흐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으면 뭔가 이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뭔가 다른 부분에서 가중치가 생기죠. 뭐 어떤 다른 것도 좋아 보이고. 근데 사람은 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좀 덜 나는 거예요. 조금 더 데이터 기반 사고. 원래는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사람 중심적 사고를 하시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내 타인한테 좀 더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연관돼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내 판단을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3인칭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의 사고 이해인데 이거는 뭐 타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좀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어렸을 때는 좀 센
그리고 갑의 위치, 그리고 내가 누군가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 이거를 되게 뭐랄까 나의 가치로 느끼는 그런 시절도 있어요. 뭐 광수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두려워한다는 거는 굉장히 나한테 안 좋은 일이지. 왜냐하면 나를 두려워했을 때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두려우니까 먼저 나를 공격하거나요. 그러면 공격을 당하든 정보를 못 얻든 둘 다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눈치가 필요해요. 알아도 모르는 척. 질질. 그래서 상대가 최대한 나한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게 만드는 게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그 유용한 기법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무례하게 굴러서는 안 되죠. 내 가치를 높여야 되지. 근데 진짜로 내가 어떤 가치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타인한테 공포심을 줄 수밖에 없어. 그거밖에 권위를 세울 수가 없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때린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편하고 친밀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신뢰가 가. 어떤 부분에서는 참 대단해. 어떤 부분에서는 존경스러워. 이런 식의 포지션으로 가는 게 가장 훌륭한 포지션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엮고 터놓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조심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내가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제 사회적 권위가 점점 생기면서 뭐 내가 뭐 별거 안 했어도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 물론 근데 그 두려움이 그 사람 내면의 깊은 곳에 있고, 그게 이제 겉으로는 두려우니까 뭐 꼰대다 아니면 뭐 짜증나는 대상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건 편하지만 가볍지 않은 사람,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겠죠. 타인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겠지. 그리고 나에게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부분은 어쨌건 이성에 대한 부분인데, 나한테 매력을 못 느끼면 불편하게 느끼겠죠. 그 자리가 불편하겠지. 그럼 짜증이 나겠지. 근데 그 짜증을 어쨌든 숨겨야겠지. 매너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성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내 가치를 주입해야 되나? 물론 그것도 방법이죠. 상대가 원하는 가치를 내가 주려고 막 애를 써야 될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흉통이 큰 걸 좋아해. 그럼 내가 거기서 막 흉통 크게 막 해갖고 막 해야 돼? 뭐 고릴라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뭐 작은 걸 뭐 어떡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를 기준으로 대화를 하고, 또 이 사람이 편하게 대화에 몰입하게 거기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목맬 필요 없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시장으로 가야 돼. 나한테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에게 굳이 매달릴 필요 없어. 그래서 어쨌건 나한테 가치를 못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했을 때 상처받지 마요. 상처받을 필요 없어. 왜냐면 사람마다 다 느끼는 가치가 다르거든.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상대를 속여서라도 내 가치를 주입해야겠죠. 근데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나를 낯설게 느끼고 있는 걸 아니까, 이게 실은 현실적인 경험,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 필터가 연극적이거나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휘와 조금 다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낯설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약 조금 느껴지면 이 사람이 쓰는 어휘를 그때그때 받아서 그걸 가지고 문장을 풀어나가야 돼요. 이 사람이 쓰는 단어나 이런 거를 더 잘 활용해주면 상대가 저런 낯설게 느끼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덜 수도 있어. 근데 이거에는 뭐 외모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의상이나 이런 것도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보던 그런 패턴과 다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뭐 꼭 그런다고 어휘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지만 조금 그런 걸 완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이해하면 내가 어쨌건 내 중심을 가지고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해서는 안 되죠. 어쨌건 보완할 수 있는 약점은 보완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어쨌건 마음, 몸, 그리고 관계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음 내려놓기는 내가 뭐 그 인정을 받고 싶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한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의 가치를 몰라서 나는 조급하다,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저 사람이 아니어도 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닌데. 그게 내 삶의 자부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고, 두 번째는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좀 더 건강한 몸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난 고3 때 졸업앨범 보면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내 키에 100kg였거든. 100kg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나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어진 뭐 기본값이
억울하지. 억울한, 뭐 어쩌겠어, 뭐. 근데 그렇게 된 걸. 어제 나보다 나아야지. 물론, 어제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진 않아. 어제 저녁에 내가 뭘 좀 주워먹은 것 같은데. 어쨌든 과거에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기준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송중기, 뭐, 내 또래 누가 있을까? 뭐, 그런 사람을 뭐, 송중기 한참, 내 또래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 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려고 하면 되겠어.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몸을 만들어놔야 나중에 더 쉽게 그 몸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공부도 그렇거든요. 공부든 운동이든 우리의 몸이 최적화된 나이가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최대값을 해놔야 나중에 더 쉽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나이 들어서 해도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내 뇌가 공부에 최적화된 그 나이 때 최선을 다해서 해놔야 나중에 공부를 좀 몇 년간 안 하다가 다시 해도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젊어서 내가 근육을 키울 수 있을 때 최대한 키워놔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더 쉽게 근육이 클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건. 그리고 관계에서 평온함은 이게 결국 이 마음을 내려놓는 거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안 알아줘.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내 사이가 좀 멀어지는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 상대를 바꾸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내 가치가 어떤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상대가 몰라준다?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하고 막 확 불탔다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실망을 시켜서 이제 저 사람은 안 봐, 손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실망했다? 그래, 인간은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너무 좋아. 확 붙었다? 이게 진짜 내 마음의 본질일까? 이제 생각하면서 조금 덜 가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들. 어쨌건 평온함. 근데 또 너무 평온해지면 재미없긴 한데, 적당선에서, 그런 을 유지하는 거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행동 규칙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매달릴 필요 없어요. 알아달라고 애쓸 필요 없어. 물론 이거는 선택이에요. 근데 저한테 만약 물어본다면 시장이 아무리 좁아져도 내 가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나를 거기다가 내놓지는 않을 거야.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럽에 제가 뭐 이런 거에서 클럽 예를 한 번씩 들었지만 클럽에 뭐 항복 궁금증으로 가볼 수는 있겠지. 근데 클럽이 너무 재밌고 거기에 있는 이성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굳이 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어. 뭐 나는 그럴 거라고. 뭐 좀 늦어져도 어때? 그게 어쨌건 나에게 맞는 시장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한테 팔아서 뭐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런데 어차피 고객은 하나야. 물건도 하나고. 물론 인간을 물건으로 비유하면 안 되지만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점에서 끊어서 주도권도 다 줘야 되고 상대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가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내가 내 자부심 키워가고 내 가치 키워가면서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것, 그 기다림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뭐 몇 년 후가 되더라도 몇 년의 그 시간이 공백이 생기더라도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행복해질 거라는 거지. 근데 그만큼 내가 성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몇 년간의 외로움, 그 공백을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물론 뭐 고통스럽다면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자부심으로 즐기라고. 이거 내가 너무 남 일이라고 막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한 얘기니까 너무 막 그냥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맘대로 떠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의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냥 지금은 주도권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약점을 보완하고 내 가치에 맞는 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헌신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그러면 주도권은 문제가 되지 않아. 거기서부터는 주도권이 우리 관계의 키워드가 되지 않아요. 빠져도 돼. 누가 주도권 같은 무슨 상관이야. 주도권이란 게 있기나 해? 이렇게 된다고. 어쨌건 근데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선택의 문제죠. 내 삶을 어디까지 노력할 건가, 어느 시점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뭐 적당한 사람을 만날 건가. 그러니까 항상 답은 양극단 중간 어디쯤에 있어. 그러니까 인정 욕구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인정 욕구가 없는 게 좋은가? 없을 수는 없어. 있는 게 나의 원동력이 되니까. 그리고 인정 욕구로 가득 찬 게 좋은가? 그건 아니라고. 이 중간 어디쯤에 답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삶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뭐 아는 척하고 얘기했지만 그냥 뭐 나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뭐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면 어그로를 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길 바래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